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용문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봉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네, 또 아버님들. 그래서 일단 용문고 기말 대비 전략 분석회라고 듣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는 대치세움에도 있고 메가스터디에서도 이제 출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분석할 거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출제를 예상해 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 용문고 아이들이 원래 8명이었고 11명이 되었는데 8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예상입니다. 예상이 1등급을 예상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한 80점대 친구들 2명 정도가 있고, 다른 친구들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또 저랑 친밀감 많이 쌓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간고사 출제 경향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술형은 없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번에 물화생지로 굳이 나눠보자면 가장 많은 문제수가 나왔던 곳이 생명과학이었어요. 원래 범위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4문제, 4문씩 MG 나왔고, 물리 같은 경우에 5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물리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용문고 이전의 기출들을 풀어보면은 아이들이 물리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께서 물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는 떼서 변형을 시켜서 내겠다, 이런 걸 얼핏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서 좀 고난도로 4개년 중에 가장 고난도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가 상, 중, 중, 중하 정도가 되겠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나왔고요, 물리는.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연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나왔고, 특히나 이 생물 부분은 기출이 변형되어서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거의 그림들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선지는 달랐지만요. 그다음에 지학은 출제 문항이 범위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노력한 걸 다 쏟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별 출제 문항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지식 이해 적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선생님 저 암기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 그다음에 이해는 자료를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적용도 이제 도입의 형태긴 하지만 이 용문고 요번에 시험에서는 계산형 문제들이나 또는 어떤 개념들을 다른 문항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출제 경향은 그럼 전체적으로 어땠느냐. 23학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과 연계성이 높은 편이었다. 근데 이거는 제가 3월에 했던 그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기출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출 연계성이 높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과목별로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와, 이런 문제지 잘 없습니다. 선지가 굉장히 길고요. 선지의 수도 많습니다. 미음까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이거 딱 보면 첫 문제, 네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네 번째 문제까지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이들 당황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기출 풀어봐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여기서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길긴 하지만 아이들이 다 대부분 잘 맞췄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고요. 요 문항 제외하고 다른 문항들에서도 그림 자료는 그 이전에 23년도, 22년도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선지도 비슷한 선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실험 과정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 문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잠시만 언급해보면 원자 번호에 대한 최각 전자 수의 그래프인데 요 개념들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요 개념을 배우고 요걸 적용하는 그래프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그 학부모님들은 공부하신 지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생소하겠지만 아이들은 한 30초 만에 풉니다. 이 정도는. 왜?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학원에서 많이 익숙하게 보던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그래도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물리 고난도 문제수가 증가했어요. 원래 이전에는 고난도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나오더라도 6문제 중에 1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산형 문제만 3문제, 그 다음에 계산형이 아닌데도 어려웠던 게 1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보시기만 해도 조금 머리가 아프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아이들도 근데 이 말을 해줘서 좀 고마웠던 게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시험을 치고 선생님이랑 어제 풀이했던 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제 저희랑 풀이했던 유형들이 나와서 요거를 끈질기게 풀어봤던 친구들은 당연히 맞췄고요. 쉽게. 요까지 이제 수준이 다가가지 못했던 친구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다르니까. 그 친구들은 선생님, 그냥 시험지 잘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거 제외하고 기본형으로 나온 것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또.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아이들이 나 너무 못 쳤고 힘들고 선생님이 저 그냥 과학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 3번이 남았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 그래서 기말고사 난이도를 조금 예측을 해볼게요. 먼저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이제 박수를 칠 겁니다. 신소재라고 해서 계산 문제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학은 안녕 이렇게 되어서 비교적 사고력보다는 암기력이 좀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파악해서 디테일하게 암기하는 게 물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화학결합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원소 부분이 확장돼서 나오는 거라서 모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고 그걸 많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적용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도로 나올 부분을 굳이 꼽자면 오히려 화학에 가까워요. 이제 물리보다는. 그래서 생명은 생명 시스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파트 나와요. 일단 이제 유전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치를 떱니다. 그래도 생명원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끈기만 가지고 열심히 유형별로 학습을 해준다면 다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선행을 지구과학을 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암기를 처음부터 1주차부터 계속해서 8주차까지 반복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고난도 문제를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기말 준비를 어떤 타임라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명확한 암기, 그 다음에 학교 수업과 프린트를 그리고 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단계별 문제풀이, 기말 예상 모의고사를 자기가 풀어보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수업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명확한 암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많이 말을 해야겠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리액션이 다가온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강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첫 번째는 개념 교재나 내용을 그리고 필기를 암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장 요약본이라 해서 제가 이제 나눠주는 요약본이 있어요. 그 요약본 보고 내가 정확하게 구조화를 시키면서, 사실 구조화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조화된 걸 보면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로 개념 암기를 확인하는 거죠. 자, 요까지만 하고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선생님 전 다 암기를 다 했고요. 내용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보통 60점에서 70점 정도가 나와요. 요까지만 완성한다면. 그럼 이제 3번은 뭐냐? 기본 문제로 개념 암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쵸? 요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선지, 내가 문제를 틀렸다면 잘못된 선지를 보고 옳게 고치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통한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까지 하고 치면은 80점 중반 정도까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등급이나 최고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5번이 돼야 됩니다. 혹시 뉴진스 아시나요? 뉴진스. 아시죠? 그 뉴진스 노래를 뭐 이게 신곡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들려줘요. 얘들아, 신곡이 나와서 들어봐. 그러면 내 스타일이에요. 선생님 좋아요. 전 별로예요. 뭐 이런 반응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너네 가사를 외워봐 라고 한다면 적어도 10번은 들려줘야지 아이들이 가사를 외울 거예요. 리듬까지 하면은 그 또 의미까지 생각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그 재밌는 노래도 그런데 저희 과학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문제에 대해서 게으르게 공부하면은 절대로 1등급이나 2등급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표시하고 형광펜을 엄청 표시해놓고 그걸 이제 4번, 5번 적어가면서 그냥 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길에서만 빼고 모든 곳에서는 이거를 계속 치고 틀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아이들 성취도마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개별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나 프린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건데 이 당연한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학교 수업 너 열심히 듣니?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데요. 저는 학교에서의 필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바로 질문하거나 영상을 재시청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조회수 같은 것들 유튜브로 영상을 줘요. 오늘 이렇게 영상 녹화하면은 아이들한테 링크를 주는데 그 링크에 조회수가 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야, 나는 그거 힘들게 인코딩 해가지고 올리는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보라고 꼭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시청이 필요 없는 친구도 있어요. 바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꼭 그 부분만 보고 봐라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르는 부분은 다시 꼭 적어놓고 질문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단계별 문제풀이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당연히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기본 문제를 일단 줘요. 그러면은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만 확인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본 문제에서 80점 이상이 안 나오면 절대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문제를 넘어가는 순간에 자기는 거기 이제 타성에 젖어요. 나는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는. 당연히 다 못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본 개념에서 80점 이상이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다시 추가 문제를 받아서 기본 개념 문제를 받아서 공부 다시 하고 이걸 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80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저 과제 다 안 해와도 돼요? 단계별 문제 다 안 풀어도 돼요? 라고 하면 너는 기본 문제만 60문제를 풀어. 30문제, 30문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너는 기본 문제 30문제 풀고 고난도 풀고 실전 문제 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클리닉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용어나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또 수업에서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 일부러라도 질문을 좀 시켜요. 너 질문 2개씩 준비해와. 꼭 준비해와. 난 꼭 들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그 앞에서 제가 방안을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공통적인 거라면 이제 등급별로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5등급,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일단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인강은 절대 금물이에요. 1,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는 인강도 충분히 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게으르지만 않으면 완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등급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완강 자체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공부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동기를 좀 디테일하게 가지는 걸 상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 학원 강의 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어떤 친구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꼭 적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후 바로 질문 또는 영상을 재시청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모르는 영역을 계속해서 이거 알았다 계속 영역을 없애가는 거예요. 5개를 모르는데 하나하나씩 없애면 그게 성취도가 높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4번째는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아직 기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점 이상이 안 되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자신의 위치를 조금만 인정하고 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5등급이 아니잖아요. 계속 3등급 찍고 1등급 갈 수 있어요. 통합과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5등급 이하였던 친구들이 바로 1등급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등급까지는 본 적이 있고 3등급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아이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아직 완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좀 게을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 4등급의 학생들은 기본 개념 완성은 잘해요. 자, 친구야, 너는 이게 뭐야?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해봐 라면 말 잘합니다. 뜨문뜨문 말해도 말 잘해요. 자, 그런데 이대로 말 잘하는 상태로 시험을 봐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3, 4등급 학생들은. 그래서 일단 저는 개념 완성은 4에서 5주 차에 완전히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친구들한테. 끝까지 끌고 가면 안 돼, 개념 완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5주 차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문제를 유형별로 묶어서 그럼 이 유형은 나는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그런 약속을 만들어라. 자기만의 약속. 이 A 유형은 요렇게 풀고 B 유형은 요렇게 푸는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3, 4등급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신 기출은 용문고는 특히 내신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3번 이상은 반복해서 풀고 텀을 두고 풀라고 해요. 3번 풀라고 하면 1번 풀고 2번 풀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를 3번 푸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 학생들 이번에 이제 그 반에 있었던 그 두 친구들도 1등급을 받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끝까지 이 멘탈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용문고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괜찮아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1, 2등급인 친구들이 멘탈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보면은. 특히 원래 조금 약신장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풀어보는 거. 오히려 등급이 높을수록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개념 암기는 수업 이후 그날 바로 하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약점이 되는 과목을 끌어올리려면 과학에서 시간을 좀 아껴줘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강점은 더 강점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개념 암기를 완벽하게 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 암기를 완벽하게 해. 왜 그날 안 해? 그럼 미루면 어차피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날 해결을 하고 다시 한번 복습, 금요일 수업이면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복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화 문제가 완성되면 이 친구들 최고난도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최고난도 문제 풀면서 가야 돼요. 다음 이제 저 전체적으로 기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또 등급별로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수업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런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개념서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빈칸 문제라든지 한 걸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한 걸음, 오르기, 넘어서기 문제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장 요약본이라고 해서요.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한 장인데요. 일단 영문고 학생들도 한 장이야 라고 하면 해볼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사실 다 있어요. 포인트를 줄이는 거지. 네, 저도 이제 따로 만드는 거긴 하지만 여기 이제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이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조금 문제가 뭔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 기출입니다. 기출을 유형별로 묶어서 모음집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기출이 너무나도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기출 부분을 이렇게 유형별로 주는데 요거를 한 3번씩은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김매가 학생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다른 학생의 성적표고 2주차까지 시험을 2번 끝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또 학생한테도 가요. 학생한테도 가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자신의 그 자녀분의 성적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아래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특이사항은 없는지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상위 2명 또는 뭐 3명, 기분 좋을 때 3명 이렇게 좀 주면서 아이들 동기를 좀 더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그냥 아이들이랑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 잠시 가져왔고요. 새벽, 오전 12시, 그 새벽에, 저한테 보내면은 저는 이제 보통 손글씨가 편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기가 좀 편하고 또 음성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보내주면 아이들이 요거 보고도 찰떡같이 좀 알아듣더라고요. 너 진짜 이해했어? 라고 하면 네, 이해했어요.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아이들이 이해할 때마다 저도 자존감이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뿌듯함을 느끼는 강사고 또 용문고 자체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업은 7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자습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시간 반으로 좀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 너네 1시간 빨리 와 해서 제가 이제 6시 반까지 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은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숙제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보는 편인데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잔소리를 하면서 좀 미리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용문고 통합과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